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하루 10분 내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에요. 하루 10분 내 인생의 재발견. 네, 이 책은요. 그리스 로마의 현자들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담긴 내용이고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한쪽씩 다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어서 잠깐 읽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시력이 안 좋아서 이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조금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책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때도 저번 시간에 약간 떠듬거리면서 막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했던 것이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한번 읽었던 거지만 영상 찍으면서 다시 한번 읽는데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읽기가. 이렇게 쑥쑥쑥쑥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글씨가 작아서 또 연한색으로 되어 있고 해서 좀 저번 시간에 영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은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좋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왜 나로 살아가지 않는가 라는 내용의 부분이에요. 에픽테토스라는 분의 책 NK 리디온이라는 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통제 밖에 있는 일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명심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철학자가 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철학자처럼 보이기를 희망하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보이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 부분만 읽었을 때는 조금 막연하고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요 밑에 내용이 설명란에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의 설명을 들으면, 이 말이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인지 그를 위해 사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아우렐리우스는 이 아이러니를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우리가 갈망하는 식견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항상 위대한 것은 아니다. 그들도 흡이 있으며 어리석은 것에 열광한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단지 생각하지 못할 뿐이다. 영화 파이트 클럽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구매한다. 당신이 인정받을 사람은 당신 자신이 돼야 한다. 당신이 존경할 사람도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 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반복적으로 내 자신에게 해줘도 정말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나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눈치도 좀 덜 보게 되고 그리고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내 외적으로 꾸미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뭐 내가 내 스스로가 존경하고 자신감 있게 해야지만 그래 인정하고 그런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자신감에 차 있고 존경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가 인정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무심하게.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무심한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그리고 또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정말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런 노력들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모두가 완벽한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아 그래 나 이런 점이 좋은 점이 있지 이런 점이 잘하는 부분이 있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도 상승해지는 그러한 역할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생활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내가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면서 어, 그럴 필요 없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고 인정받게 되고 그러한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은 뭐 이거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 좋은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에픽테토스라는 분이 대화록에 있는 책 대화록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율법이 하나 있네. 좋은 것을 원한다면 너 자신에게서 찾아라. 좋은 것을 원한다면 너 자신에게서 찾아라.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원천은 대개 우리의 통제 밖에 있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이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칸 인디언의 경고는 스토아의 생각과 비슷하다. 신은 악마가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가장 안전한 장소에 숨겼다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이라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은 악마가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가장 안전한 장소에 숨겼다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이라네. 네, 인간의 마음속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말이죠.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알고는 있지만 자꾸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들이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자꾸 무언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바깥에 아니면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꼈다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행복함이 있다고 거기에 행복함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행복에 대한 관점을 어디에 두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밖에서 무언가 누가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즐거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행복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내 안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 밖에 있는 시선에 대해서만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자꾸 습관적으로
그런 외부적인 거에만 행복이 있다고, 행복이 거기서 오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저 자신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행복에 대한 그런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의 시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바깥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어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상처를 만드는 것은 칼이 아니라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책 명상록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상처 받았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상처도 없어진다. 피해의식을 버려라. 그러면 피해도 사라진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휘 하나가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냉혹할 수도 있는 문구 하나가 다른 맥락에 오면 그지없이 순수할 수도 있다. 같은 말이라도 잔인한 비방이 될 수 있으며 전곡을 찌르는 비평이 될 수도 있다.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누군가에 대한 비방도 애처롭게 보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칭찬도 비꼬는 말처럼 들린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편견과 관점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타인의 의도에 대한 당신의 기본적인 해석 방침은 어떤 것인가? 화가 나 있거나 상처받은 상태에 있을수록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행동과 외부 사건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어야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너무도 많아요. 일상에서 어떤 누군가가 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을 했어요. 나에게 오늘 옷이 참 예쁘네. 잘 어울린다. 약간 뚱뚱해 보이긴 하지만 잘 어울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뭐야 저건 진짜 욕하는 거야 뭐야. 아니 그냥 이쁘면 이쁘다고 할 것이지 왜 약간 뚱뚱해 보이는데 잘 예쁘다는 뭐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런 뭐 살짝 뚱뚱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뭐 예쁘다 하는 건 하면 그냥 예쁘다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 예쁘다니까 기분 좋게 좀 살짝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쁘지 나한테 잘 어울리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상대방의 감정에 상관없이 내 감정으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게 억양이나 말투에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것을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억양이 다 다르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로봇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렇게 퉁명스럽게 툭툭 던지면서 하는 말투가 있듯이 그냥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사람이 어쩜 말투가 원래 그러니까 툭툭 던지는 그런 말투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말투가 그러니까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내가 감정이 안 좋거나 너무 속상한 일이 있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억양이 툭툭 내뱉으면 진짜 불쾌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처를 만드는 것이 내 안에서 나 스스로가 상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나한테 틱틱거리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이 나한테 틱틱거려서 불쾌감을 느끼면서 얘기를 했다면 무언가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줘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감정대로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한다면 자칫 실수를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떤 일이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지 일단 부정적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화부터 낼 생각을 하는지 그러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짜증내는 그런 생각이나 짜증나는 말투가 나 스스로가 많이 자꾸 내뱉게 되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면 내 안에 무언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안 좋은 두려움 감정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받아들이는 것도 부정적으로 안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내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한데 그러한 시각도 내 마음이 평온해야지만 여유로워야지만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어딘가 뭐 이렇게 감정의 굴곡이 심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평온하게 유지하는데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노력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알아가고 또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